안녕하세요. 에픽게임스 코리아 커뮤니티 매니저 최진영입니다. 에픽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에픽라이브에서는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실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그 개발자를 모시고 구현 팁을 알려드리곤 했었는데요. 오늘은 2020 가을 학생 쇼케이스에서 소개되었던 작품과 그 작품을 제작한 학생팀에서 대표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생 쇼케이스에 소개되었던 작품 원니스를 제작했던 팀의 대표 이현우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서울예술대학교의 디지털 아트 전공 학생 4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기획과 테크니컬 아트를 담당했습니다. 저희는 얼리얼 엔진으로 시네마틱 영상, 인터랙티브 아트, 미디어 퍼포먼스 등을 제작해 왔는데요. 오늘은 국립과천과학관 주관의 천재토형관 영화제에 전시되기도 했었던 원니스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드리려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에픽 라이브에 출연해 주셔서 또 노하우를 공유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드리고요.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와 활동을 해 오셨네요. 언리얼 엔진에는 어떤 계기로 입문을 하셨나요? 얼리얼 엔진은 2년 전 전공 수업으로 처음 접하게 됐었는데요. 수업에서 한 학기 동안 얼리얼 엔진을 배우며 장점이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라 느꼈었고, 그래서 그 뒤로 혼자 학습하며 얼리얼 엔진으로 계속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스스로 학습하시면서 또 학교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언리얼 엔진 강의도 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컸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제공한 언리얼 엔진 수업 중에서 좀 특별했거나 또 많은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에는 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즘 수업에서 학생들은 건축, 영상, 게임 관련 과제를 거치며 미디어 아트의 얼리얼 엔진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시네마틱 영상을 만드는 과제가 원니스 프로젝트에 특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얼리얼 엔진으로 영상을 만드는 게 정말 쉽고 재밌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어서 저희는 그 뒤로 팀을 이루어 얼리얼 엔진으로 여러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원리스는 그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 덕분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원리스 프로젝트에서 오늘 어떤 내용을 소개시켜 주시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리스에는 나이아가라 파티클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영상 작업을 위해 나이아가라를 시퀀서와 블루프린트에서 활용한 방법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려 합니다. 네, 오늘 에픽 라이브에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소개해 주시는 내용이 나이아가라를 실전에 활용하시려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그럼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스 나이아가라 활용 팁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리스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스는 빅뱅부터 생명의 탄생까지의 우주의 역사를 15분 분량의 시네마틱 영상으로 제작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작품은 얼리얼에서 반구형 돔 영상으로 제작되어 지난 8월 13일에 국립과천과학관의 천재토형관 영화제에서 상영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리스에는 나이아가라 파티클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기에 시네마틱 영상 작업에 나이아가라를 처음 활용하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간단한 팁을 준비해왔습니다. 목차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나이아가라를 시퀀서에서 활용한 방법과 블루프린트에서 활용한 방법들에 대해 소개드린 뒤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목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리스의 시네마틱 작업은 시퀀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시퀀서란 영상 작업을 위한 멀티트랙 에디터로 레벨 내의 모든 액터를 트랙으로 불러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툴입니다. 시퀀서에서 디자이너는 실시간으로 시각 요소를 제어하며 영상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퀀서는 시네마틱 작업의 핵심적인 작업 공간이 됩니다. 시네마틱 작업은 시퀀서를 통해 화면상의 모든 변화가 완성되기 때문에 나이아가라 파티클도 시퀀서 안에서 오직 그 장면만을 위한 이펙트로 완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에디터 튜토리얼을 진행하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에셋은 직접 제작하지 않고 미리 만들어둔 데모 에셋을 리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된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열어보겠습니다. 나이아가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나이아가라의 구조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나이아가라 이미터로 이미터는 하나의 파티클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우측 상단의 화살표를 누르면 이미터 에디터에서 부모 이미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미터는 다음과 같은 스테이지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스테이지에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은 블럭처럼 위아래로 스택을 쌓을 수 있고 배치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며 파티클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터가 처음 생성될 때 이미터 스폰이 가장 먼저 실행되고 이미터 업데이트의 스폰 모듈에 의해 틱마다 파티클의 스폰 수가 결정된 뒤 파티클 스폰이 모듈을 거치며 파티클의 수명, 질량, 색상 등의 초기값이 정해지고 이어서 파티클 업데이트의 모듈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며 파티클의 새로운 업데이트 사항들이 반영됩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완료된 파티클들은 렌더 모듈에 의해 그려져 최종적으로 보시는 것과 같은 하나의 파티클 이펙트가 완성됩니다. 다시 나이아가라 시스템으로 돌아와 보면 나이아가라 시스템 안에는 여러 개의 나이아가라 이미터를 배치할 수가 있는데요. 나이아가라 시스템은 나이아가라 이미터들의 컨테이너 같은 것으로 나이아가라 시스템 안에서 여러 이미터들이 합쳐져 이렇게 하나의 나이아가라 이펙트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미터의 모듈을 살펴보면 모듈의 변수에는 이처럼 고정된 상수값을 입력해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저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지닌 파라미터를 적용해줄 수도 있는데요. 이 유저 파라미터라는 것에 대해 짧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저 파라미터란 나이아가라 시스템 밖에서 변경이 가능한 변수를 말하는데요. 나이아가라 시스템 외부에 존재하는 액터와의 상호작용이나 특정 조건에 따른 값의 전달 등이 필요한 경우 주로 블루프린트를 통해 나이아가라 시스템 외부에서 값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된 유저 파라미터는 나이아가라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이미터들의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저 파라미터를 적절히 활용하면 더 다양한 나이아가라 표현이 가능해지는데요. 이 유저 파라미터는 시퀀서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여 시네마틱 영상 작업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저 파라미터는 사용자 노출값의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원하는 데이터 타입을 선택해주는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간단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미리 만들어 놓은 유저 파라미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미터의 스케일 컬러 모듈에 오퍼시티 스케일이라는 이름의 유저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투명도를 이 유저 파라미터로 일괄 조정할 수 있게 해두었는데요. 시스템 오버뷰에서 이 유저 파라미터를 변경해보면 모든 파티클의 오퍼시티가 즉각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시퀀서에서 접근해 키프레임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에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배치한 뒤 시퀀서에 나이아가라 시스템 액터를 추가해 줍니다. 나이아가라 컴포넌트 트랙을 추가해 준 뒤 컴포넌트 트랙의 상세를 열어보시면 유저 파라미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명도와 스폰 레이트, 제한 속도 트랙만 추가하고 잠시 키프레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플레이해보면 유저 파라미터 키값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임라인 바의 위치에 따라 즉각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으로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이 방식이 활용된 장면의 시퀀서를 살펴보면 다양한 유저 파라미터 트랙을 이용해 디테일한 연출을 잡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영상 작업에서의 나이아가라 이펙트는 우선 이펙트의 기본적인 뼈대를 만든 뒤 시퀀서 안에서 씬을 확인하며 유저 파라미터로 디테일한 연출을 잡아 그 장면만의 이펙트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목차를 마치고 이어서 다음 목차인 나이아가라 블루프린트 활용 팁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프린트 활용이 앞서 소개드렸던 블루프린트에 의한 유저 파라미터 변경 방법이 되는데요. 블루프린트를 이용하면 다른 액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이아가라 변수를 변경할 수 있어 더 다양한 표현이나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집니다. 원니스에서는 초기 태양계의 먼지 원반 사이에서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간단한 블루프린트 스크립트를 이용해 시뮬레이션 했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이를 구현한 방법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레벨을 살펴보면 시뮬레이션의 베이스가 되는 클래스의 액터가 배치되어 있고 그 안에 먼지 원반 모양의 나이아가라가 컴포넌트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성 역할을 하는 클래스의 액터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액터들은 시퀀서에서 부모 액터의 로테이션 키로 간단하게 공전하는 것처럼 표현해 두었습니다. 먼저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어트랙션 포스는 입자들을 특정 좌표를 중심으로 당기거나 밀어내는 모듈로 행성의 중력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어트랙터 포지션의 벡터 값이 힘의 중심이 되는데 여기에 유저 파라미터를 적용하고 블루프린트를 통해 공전한 행성의 위치값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힘의 강도와 반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플로 타입의 유저 파라미터를 적용하고 블루프린트로 행성의 크기를 받아와 행성의 크기에 따라 중력이 조절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수의 파라미터와 모듈을 구성해 여러 행성의 중력을 모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제 행성 클래스로 이동해서 이 클래스 액터의 좌표값을 나이아가라 유저 파라미터에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아가라가 있는 클래스의 오브젝트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유저 파라미터 변수의 이름을 저장할 스트링 변수를 만들어준 뒤 두 변수를 퍼블릭으로 설정합니다. 레벨로 이동해 클래스의 객체들에 방금 만들어준 변수들의 값을 지정해줍니다. 오브젝트 레퍼런스 변수를 동일하게 설정해주고 나이아가라 파라미터 네임 변수는 객체의 순서에 따라 알맞게 지정해줍니다. 다시 행성 클래스 블루프린트로 돌아와 오브젝트 레퍼런스 변수에서 나이아가라 컴포넌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타깃으로 하는 벡터 타입의 나이아가라 변수 설정 함수를 이벤트 틱 노드에 연결해줍니다. 이어서 스트링 변수를 가져와 대상 변수 이름에 연결해줍니다. 벡터 타입은 액터의 로케이션을 연결해주는 것으로 간단하게 스크립트 구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레벨로 돌아가 게임을 실행해보면 공전하는 행성들의 좌표값이 나이아가라 시스템의 유저 파라미터로 전달돼 각 행성을 중심으로 먼지가 끌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경과하며 선명해지는 나이테 무늬는 실제로 원시 태양계에서 행성이 형성되던 때의 물리 현상을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행성의 크기에 따라 어트랙션 포스가 더 강해지도록 하여 행성의 부피가 클수록 더 큰 중력을 가지는 것처럼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플로 타입의 나이아가라 변수 설정 함수를 연결해 줍니다. 나이아가라 시스템에서 플로 타입 유저 파라미터의 이름은 벡터 파라미터 이름 뒤에 언더바 그래비티를 붙여 만들어졌었습니다. 어펜드 기능을 이용해 파라미터 이름을 만들어주고 이를 연결해 줍니다. 플롯 변수는 액터의 스케일 값을 가져와 연결해 줍니다. 레벨로 돌아와 행성의 스케일을 늘리고 게임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행성이 더 강한 중력을 모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아가라의 유저 파라미터는 블루프린트로 굉장히 간단하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블루프린트로 나이아가라를 제어할 때의 문제점은 게임을 실행해야만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실시간 프리뷰와 시퀀서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시네마틱 작업 특성상 게임을 실행해야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영상 작업의 편의성을 크게 해치게 됩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퀀서 프리뷰에서도 블루프린트 노드를 실행시켜 영상 작업 효율을 높이는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행성 클래스로 돌아와 보면 이벤트 그래프 옆에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란 게임 실행 이전에 에디터 작업 단계에서 실행이 가능한 스크립트입니다. 이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를 활용하면 게임 실행 없이도 시퀀서에서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블루프린트 노드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벤트 그래프의 노드를 그대로 복사해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상단의 클래스 세팅에서 Run Construction Script인 시퀀서 기능을 체크합니다. 이것을 체크해주면 시퀀서 타임라인이 움직일 때 이 컨스트럭션 스크립트가 실행됩니다. 시퀀서가 재생될 때 컨스트럭션 스크립트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액터가 시퀀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행성 액터들을 시퀀서에 추가해줍니다. 이제 시퀀서를 재생해보면 이렇게 컨스트럭션 스크립트가 실행되며 게임 실행 없이도 시퀀서에서 곧바로 시뮬레이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 실행 없이 변경사항들을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퀀서 작업의 효율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는 게임 실행 중에는 실행되지 않으므로 시퀀서 렌더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렌더링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으려면 컨스트럭션 스크립트가 이벤트 그래프에도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결과가 아닌 시네마틱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 하나를 추가하자면
시뮬레이션이 누적된 상태로 계속 프리뷰를 진행하면 실제 렌더링과 차이가 커지게 되므로 프리뷰를 시작할 때 나이아가라 시스템이 초기화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나이아가라가 있는 클래스로 들어가 커스텀 이벤트를 만들고 여기에 리셋 시스템을 검색해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레벨로 돌아가 시퀀서에 이 액터를 추가해 준 뒤 트리거 이벤트 트랙을 추가하고 이벤트 키프레임을 하나 생성해 줍니다. 키를 더블 클릭하시면 시퀀서 디렉터가 열리며 해당 이벤트 키프레임에 이벤트를 할당해 줄 수 있습니다. 방금 만들어준 커스텀 이벤트를 검색해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시퀀서 이벤트를 클릭한 뒤 에디터에서 호출을 체크해 줍니다. 이러면 이 이벤트 함수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처럼 시퀀서 재생 중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시퀀서를 재생해보면 타임라인이 이벤트 키프레임을 지날 때 해당 이벤트가 실행되며 파티클이 초기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유저 파라미터를 블루프린트로 제어할 때 이런 팁들을 더하면 시퀀서에서 시뮬레이션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시네마틱 작업의 효율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원리스에서 나이아가라를 활용한 간단한 팁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해 원리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면들을 시퀀서에서 빠르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아가라의 유저 파라미터와 시퀀서 그리고 블루프린트를 잘 활용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시각적인 효과들을 자유롭게 창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퀀서를 전통적인 영상 제작과 편집 방식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보신 것처럼 리얼타임 엔진인 얼리얼 엔진에서 시퀀서를 이용한다는 것은 활용 방법에 따라 그 이상의 훨씬 다양한 것들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원리스에서도 유저 파라미터나 블루프린트라는 일반적으로 게임 개발에 사용되는 기능들을 영상 제작에 활용한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시각적인 효과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짧은 팁이지만 영상 작업에 나이아가라를 활용하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